대한민국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오늘 항의하러 찾아온 겁니다. 검찰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신속히라는 게 벌써 한 달도 넘었잖아요. 밤 9시 반경에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대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수사 지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장이 있는 겁니다.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 엄청난 이게 비리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수준이 아니라 꼬리의 털 뽑기 정도 수준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뜻을 전달하겠다는 국민의 대표를 만나는 것을 총장님께서 두려워서 숨고 무슨 철의 장막이 아니라 이게 무슨 콘크리트의 장막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총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전달하고 항의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코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시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검찰총장께서 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선입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여부와는 별개로 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검찰총장이 숨어 있으니 차장님이라도 오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을 할 테니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검 차장님이 오셨는데요. 차장님. 사장님 좀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주시면 일어서 좀 더 가까이 와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화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핵심 줄기에 포함되는 피의 사실, 그 범죄 사실은 쏙 빼버리고 뇌물도 액수까지 줄여가면서 이게 사건의 핵심은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 매덕 받은 게 뇌물이 아니고 그거는 저기 그 행동대원들이 하는 짓이고 실제로 이렇게 1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특혜를 받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한 사람, 기획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몸통이고 책임자니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을 싹 빼버리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폭 잡을 때 행동대원 잡아놓고 행동대원이 돈 나눠 먹었다고 해가지고 행동대원 잡아놓고 일망타진했다 그러니까 조폭 두목을 잡아야죠. 그래서 항의하러 온 거예요. 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넘어서서 꼬리의 털 뽑기만 했냐.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차장님? 네, 우리 대표님,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들이 그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이 경위나 수사 절차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핵심 증거들이 성남시청과 시장의 비서실에 있다면 그 컴퓨터에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청에 있는 자료가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열흘이 넘도록 내가 기억으로 열흘이 넘도록 안 했어요. 그러다가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 했냐고 계속해서 제가 따지니까 야당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은근슬쩍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갔다는데 시장실하고 비서실은 빼놨어요. 아니 이거 봐주기 하는 게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핵심 증거를 다 놔두고 그런 다음에 구속 만기가 됐어. 유동규 구속 만기 됐으니까 아 이거 털만 뽑고 그냥 기소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봅시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 이거 뭐 보나마나 이거 가멍차서거나 건너갔구나 덮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게 당연한 우리 인식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뿐입니까? 왜 그 정진상이 김현지 그 이재명 후보의 핵심 척건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당시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이고 그 사람들이 시청으로 갔고 도청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도 도청까지 같이 가 있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정진상이 서명까지 돼 있는 서류 다 보셨잖아요. 정진상이가 뭔데 거기다 일일이 다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해요.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명확한데 왜 그 사람들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하고 집 압수수색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아니 수사 ABC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수사의 절차가 이런 거예요? 네, 저희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유념해서 저희도 잘 참고해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이번에 야밤에 심야에 날치기 털뽑기 기소하는 거 보면서 이 기대가 물 건너갔구나.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오늘 항의하러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 검찰 여기에는 기댈 수 있다고 국민들이 거기에는 기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희망마저 지금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다 무너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존립시킬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서야 불신이 온 동네가 다 뒤덮어버렸고 검찰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들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지려고 그러세요? 네,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하실 건데요?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신속히라는 게 벌써 한 달도 넘었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수사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장님. 제대로 하세요. 차장님. 국민 기대와 차장님.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검찰 수사를 못 믿게 하는 게 검찰이 자초하는 면이 있다. 아시다시피 어제 밤에 법사위 종감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예? 종감 막바지에 시간을 맞춰서 기소했듯이 야밤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기소할 이유가 뭡니까? 예? 업무상 배임을 넣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부의 뇌물죄 공소사실 그거 적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밤 9시 반경에 예?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후속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할 만큼 하고 최대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범죄 사실인 업무상 배임 기소를 안 하는 마당에 예? 3억 뇌물죄 기소하자고 그 야밤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공소장을 넣습니까? 볼 때는 법사위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췄다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시는 그거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을 어떻게 믿어 지금? 믿어주지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못 믿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믿어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더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지금 국민의 65% 가까이가 네.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몇몇 사람한테 수천억의 돈벼락을 맡은 구조를 만든 분이 이재명 지금 지사고요. 또 그 돈벼락 맞은 몇몇 특정인 민간인들이 이재명의 사람들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유동규라는 분이고요. 거기에도 정진상이나 백현동의 김형기인가요? 김현지. 그분들이 모두 김인석. 김인석. 그분들이 모두 이재명 지사의 선거 캠프라든지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특정인 몇몇 분에게 추천에게 돈벼락을 내리게 되는 그 구조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이해하고 총장님께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장님, 네, 그 월요일에 대검 저희가 법사위에서 국감할 때 네, 그 김호수 총장 검찰 지켜봐 달라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지금 영장에도 포함된 업무상 배임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믿어달라 얘기하시면 저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김만배 씨 영장 재청구 생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행하실 거예요?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기소 부분은 불기소를 한 게 아니라 보안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보류를 해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보안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지금 유동규 씨가 20일 동안 구속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분명히 김호수 총장이 9월 26일에 성남시청까지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중앙지검이 지금 잘라먹었잖아요. 10월 15일에서야 성남시청 압수수색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지검이 이렇게 지연수를 하고 있으면 검찰총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수사 지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검 총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또 국민들 보는 앞에서 뭘 미비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보고 드리도록 저희가 생각하도록 목도한 하겠습니다. 것은 네. 대검이 허수아비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대검 국감에서 저희가 확인한 거는 검찰총장이 허수아비라는 거였어요. 성남시청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 압수 대상에 포함된 거 몰랐다? 그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어제서야 성남시장실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영에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저희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고요. 과연 업무상 배임죄 이 4,044억의 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누구한테 간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밝히고 이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특혜를 준 이 개발 구조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를 밝히는 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지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총장의 발언 내용이 진위가 확인이 안 돼요. 예?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수사를 미적거리면서 뭉개려고 하는 건지, 예? 총장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 이정수 검사장이 지시를 안 따르는 건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결국 어제 유동규 기소하는 과정을 보면 예? 총체적으로 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 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죄 기소 왜 안 합니까? 왜 막습니까? 대검에서. 예? 백운규 장관이 기소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것 때문에 대검이 막습니까? 대전지검은 기소 의지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대검에서 기소를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요. 총장이 결재를 안 한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른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아니, 일선 검사들이 수사한 거 법리검토해서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으면 검사들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대검에서 배임죄만 똑 떼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 부인이 수사심의위원회 들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까지 나게 하고 수사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배임죄 기소하겠다는데 대검에서 왜 막아요? 예? 왜 그것만 똑 떼어서 김호수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요? 예? 안 맞잖아요. 사실과 다르면 그러면 기소를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저기, 우리 오늘 대표님 오늘 여기 저 정문 출입 막고 저 쪽문도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야 한 거는 차장님 사과하세요. 그것은 무슨 권한으로 개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쪽문까지 막았습니까? 사과하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오늘 불편함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들 저희들 잘 새겨서 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드리고 저희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마무리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데요. 뭐 어느 뭐로 봐도 신뢰할 수 없는 많은 객관적 지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사안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차장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여전히 신뢰는 1%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 사안을 눈뜨고 똑똑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 기록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의 치욕, 오욕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야당은 그 점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진행 경과를 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면 반드시 이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 법적, 헌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